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9일 월요일 오후 3시 56분입니다. 미국 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오늘 아시아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이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날이었죠. 유럽도 좀 중요한 날이었어요. 근데 유럽도 급등했고요. 왜 금요일 날 기술적으로 중요한 날이었냐? 나스닥이 금요일 날 삐끗했으면은 레벨 다운 되면서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중요한 날에 고용 지표를 재료로 해서 급등했으니까 그저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이었죠. 위냐 아래냐 레벨 다운 될 수도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그 중요한 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런 날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았으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가 이런 모습 보이는 거뭐 자연스럽겠죠. 유럽 같은 경우도 조금 이따 보긴 볼 건데 이 중요한 저항 부근에서 버벅버벅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일단 이 급등하면서 일단 뭐 분위기는 굉장히 일단 좋아졌습니다. 이런 점들이 오늘 아시아에 영향 많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침에 이제 물가지표 이야기를 했는데 물가지표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자면 그죠? 고용 시장이 좋은데 시장의 걱정은 그거였다. 고용 시장이 좋아지면서 인플레를 자극할까봐 그게 걱정이 됐는데 금요일 날은 고용 시장 좋았는데 인플레는 자극하지 않았다. 임금 상승률이 좀 낮아졌다.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이 굉장히 박수를 쳤죠. 그죠? 인플레 걱정도 없고 고용 시장도 튼튼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최고로 좋아했던 겁니다. 그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만큼 좋은 재료가 있었으니까 오늘 아시아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 참 그리고 그 아침에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 깜빡하고 넘어간 건데 유로존 물가 지표도 금요일 날 발표됐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시간 관계상 이거를 점검을 못 했는데 지금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유로존 CPI, 코어 CPI하고 그냥 CPI가 금요일 날 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물가 지표 나오기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냥 CPI는 크게 둔화됐고 코어 CPI는 여전히 그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증가율이 0.6이에요. 마이너스 0.1 예상치였는데 0.6이에요. 플러스 0.6. 그러니까 이 유로존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코어 CPI가 이렇게 높게 나왔다라는 거는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위협이 우리 주변에 남아 있음을 알리는 겁니다. 그죠? 유로존은 아직 인플레가 피크가 안 쳤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 0.6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지표를 통해서 인플레가 피크를 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 그럼 유럽은 어떨까라고 확인을 해봤는데 유럽은 아직 피크라고 하기는 좀 떨떠름한 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다? 유로존의 긴축 우려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근데 유로존의 긴축 우려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죠. 유로존이 인플레가 피크가 쳤다라고 하면은 유로존의 매파적인 정책이 비둘기파적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인플레가 피크를 쳤으면 그럼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는데 저게 그 유로존 CPI가 저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면은 달러 약세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달러가 금요일 날 더욱더 급락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하여튼 유로존의 코어 CPI가 높게 나왔다라는 거 좀 충격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인플레가 아직 덜 잡혔나 싶습니다. 유럽은요. 그리고 이 그냥 CPI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그겁니다. 그래도 기름값이나 에너지 가격 이런 거는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코어 CPI는 에너지 가격 같은 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죠? CPI는 근데 이 CPI는 뭐 에너지 가격 이런 거에 밀접하게 영향을 받죠.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뭐 겨울이 따뜻하다 그러죠. 유럽에서요. 뭐 알프스의 기온이 뭐 1월 달 기온이 뭐 20도를 찍었더니 그런 이야기를 들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연가스 가격이라든가 뭐 유가 이런 게 좀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겠고 그런 거에 의해서 CPI는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죠?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명확하게 이유를 알고 있죠. CPI가 떨어진 이유와 코어 CPI는 여전히 높은 이유, 에너지 가격 때문이구나. 날씨가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시장은 9.2보다 0.6 이런 거에 더 반응했을 가능성이 높다. 달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증시는 올랐죠, 그죠? 네, 뭐 아무튼 뭐 증시 올랐다 치고 달러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달러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 그런 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유로존 물가지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약간 좀 이제 오늘 텔레그램을 통해 본 어떤 좀 재밌는 아이디어 하나만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갈까 하는데 그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물가지표가 좀 어느 정도 피크를 친 것 같죠, 그죠? 근데 이제 왜 물가지표가 피크를 쳤을까, 미국이? 우리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약간의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이 지금까지 이제 연준이 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했으니까 물가가 피크를 쳤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통상적으로는요. 그냥 겉으로만 생각을 하면요. 근데 사실 그거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맞긴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그 의심 정도는 해보자. 다른 생각 정도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를 좀 뭐 가져보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지금 인플레가 떨어진 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뭐 최근에 겨울이 따뜻했다라든가 그런 거 있죠. 겨울이 따뜻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확 내려갔다든가 이런 것들 인플레가 잡히는데 크게 도움이 됐을 수 있겠죠. 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또 뭐 예를 들면은 이제는 아니지만 중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제로 코로나 뭐 이러면서 봉쇄한다고 막 난리를 부렸잖아요. 그런 것도 미국의 인플레가 잡히는데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제가 아직 정확하게 뭐 분석을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일단 겉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하니까 인플레가 피크를 쳤다. 겉으로 보면 맞긴 맞는데 투자자로서 조금 더 의심은 해볼 필요 있겠다. 보이는 그대로 믿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진짜 그런가? 진짜 연준이 긴축을 해서만 저렇게 인플레가 잡힌 것일까? 우리 조금은 의심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 투자자로서의 자세, 의심해보는 그런 자세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연준이 아니고 뭐 중국이 어째서라든가 아니면 뭐 날씨가 따뜻해서 인플레가 좀 잡혔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연준의 긴축 정책이 아니고 뭐 날씨라든가 중국 때문에 인플레가 실제로 미국 인플레가 살짝 꺾였던 거라면은 이번에 이제 목요일 날인가 이제 CPI가 미국 CPI가 또 발표되죠. 만약에 이제 그 진짜 연준의 긴축 때문에 인플레가 잡힌 게 아니었다면 이번 주 목요일 날 물가지표 이런 거 미국 물가지표 또 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 한다고 해서 어젯밤이 아니고 금요일 날 밤에 구리 가격 들썩들썩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영향을 미쳐서 인플레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점도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보자고요. 미국도 인플레가 뭐 아직까지는 잡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피크는 쳤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피크는 일단 지금까지 지표로 보면 쳤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 하면서 우리 의심해보자. 다양한 창의성이 뭐 필요한 때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그 시장 보기 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독일 증시 같은 경우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날이었다고요. 기술적으로 여기가 전고점으로서 어떤 중요한 자리인데 금요일 날 급등하면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레벨업 됐다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날이었죠. 그죠?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중요한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넘어가면서 레벨업이 됐다라는 거,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모습이겠죠. 그죠? 독일 증시 강하구나. 그렇다면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냐? 위에도 저항이 있고 저 위에도 저항이 있고 저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독일 증시 지금 이제 언제부터 대략적으로 박스권으로 들어왔냐? 여기 이 구간이 이렇게 박스권이죠. 알고 보니까 여기 이 구간이 박스권인데요. 이 구간이 이게 언제냐? 여기가 들어온 게 이제 2021년 뭐 3월 달. 그리고 여기가 2022년 2월 달. 1년 동안 박스권이네요. 그죠? 1년 박스권. 1년간의 박스권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라는 이야기겠죠. 예. 하여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세계 증시 다 좋으니까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림이겠죠. 뭐 상해 종합 이런 거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리값이 레벨업이 됐으니까 뭐 제가 봤을 때 오늘 중국 증시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 1월 6일 날 만들어놨던 이 양봉의 고점 자리를 얘도 갭상승 출발하면서 그죠? 갭상승 출발하면서 이렇게 시작부터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고 하루 종일 뭐 비교적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뭐 특별히 이상할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강하고 뭐 위안화도 강하고 그죠? 신났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또 단기적으로 또 약간 언더슈팅 냄새가 좀 살살 나긴 나는데요. 하여튼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 그죠? 이런 점들 때문에 중국 증시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 단기 낙폭 과대다 해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베팅하고 싶으신 분들이 꼭 계실 텐데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베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한 양봉이 하나 나오고 나서 반등을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강한 이유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래쪽으로 가는 게 기술적으로 자연스럽긴 한데 최근 움직임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 정도는 드네요.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뭐 일본은 오늘 뭐 휴장인가 보네요. 일본은 휴장인가 봅니다.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뭐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를 이제 바로 보면 되겠죠. 한국 증시 오늘 코스피 역시 원웨이, 그죠? 원웨이로 장대 양봉 꽉 채워서 마감을 했고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에서 뭐 특별히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뭐 이미 10시 반에 보니까 원웨이 상승이고 뭐 변동성 지수 올라가고 약간 오버슈팅 끼 보였었죠. 아침에 이야기해드린 그대로 반등시 매도 전략 하긴 하는데 당장 오늘은 아니겠죠, 그죠? 조금 좀 기다려 보셨다가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고점은 언제 나온다? 보통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한 2, 3거래 있다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지켜보자. 그리고 참 이게 참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이런 내용 오버슈팅이니까 뭐 꺾일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좀 정확하게 좀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게 여러분들 오버슈팅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빠진다. 뭐 언제까지 빠지냐, 언더슈팅 나올 때까지 빠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보통적으로 큰 관점에서 몇 년 단위의 큰 관점에서 이야기해드리는 거긴 한데요. 이게 저의 투자의 메인 아이디어긴 한데, 근데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오버슈팅이 나왔다 라고 해서 바로 꺾여서 투매가 나오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코스피 같은 그런 경우는 제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급등을 했다, 여기 오버슈팅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발벨벨벨벨 겨요. 근데 그냥 기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좁은 박스권 기간 조정을 합니다. 기간 조정하고 또 올라가는 수도 있어요. 코스피는 이런 패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쉬고 또 한 번 오버슈팅으로 연결되는 거는 보통 이제 몇 년간의 큰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으로 완전 추세가 전환되기 직전에 좀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좀 시세를 끌어내는 경우가 자주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요건 이제 저의 경험적인, 요건 이제 저의 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오버슈팅 나왔다고 이제 하락으로 꺾인다, 이런 거를 아예 딱 믿고 아예 막 들이대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이쯤 했으면 아래쪽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하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너무 그런 것도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좀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의심해야 되죠. 그죠? 네, 항상 의심을 해야 되는 거고, 야, 이제 오버슈팅이니까 제가 뭐 2, 3거래일 있다면 고점 나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렸다가 2거래일 뒤에 뭐 아래쪽으로 하방 베팅을 한다. 모르는 거죠. 그때 가봐야 돼요. 여기서 음봉이 몇 개 나오고 못 넘어가는 모습이 나와야 아래쪽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조금 전에 위안화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대 음봉 나오고 있는데 이런 데서 꼭 매수 잡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해드리지만 이 저점을 잡는 게임, 고점을 잡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물론 이제 이 충분히 어떤 매력적인 뭐 그런 냄새는 납니다만 그건 이제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확인하고 들어가자. 여기서 양봉이 나와야 이제 반등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음봉이 나와야 아래로 꺾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그 전까지는 일단 좀 기다려 보시고, 다만 이제 이건 오버슈팅이니까 잠재적으로, 그리고 지금 하락 추세이고,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뭐 반대쪽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 이제 심증은 가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으니까 주식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축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예.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못 가면 이제 그때 못 가는 거 보고 이제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주식 팔면 되겠죠, 그죠? 예. 지금 당장 이게 오버슈팅이니까 당장 오늘 주식을 팔아야 돼, 그건 아니에요, 그죠? 일단 장대 양봉이니까 끝까지 가봐야죠, 그죠? 내가 예를 들어 주식을 들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음봉이 나오거나 멈출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고점을 잡는 게임, 저점을 잡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걸 이제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변동성이 신납니다. 아주 그냥, 그죠? 대폭락 이후 대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근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시장의 큰 추세 전환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아침에 좀 말씀을 드렸죠. 이거 오늘 일단 언더슈팅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 코스피 꼬라지로 봐서는 내일 결정하자. 뭐 비중을 달러 비중을 축소할지 어쩔지는 내일 보고 결정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내일 만약에 이거 다시 장대 양봉으로 다시 회복하면은 이 자리가 이제 언더슈팅이 되면서 이 자리가 어쩌면 달러를 매수해야 되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모르는 거고 일단 내일 보자. 어차피 오늘 그 1260원, 1270원 개파락으로 붕괴시켜서 이렇게 된 김에 어차피 오늘까지 들고 오셨으면, 달러 들고 계신 분들
내일 하루까지만 더 보자. 내일 하루 봐서 내일 양봉 올라오면 계속해서 갖고 가거나 뭐 아니면 더 위험을 감수해 보는 거고, 내일도 뭐 내일 또뭐 네, 예를 들어 뭐 내일도 또 원달러 환율이 폭락한다. 그러면 이제 비중 축소로 가시고요. 그죠? 오늘 결정하지 말자. 내일까지 보면은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죠? 뭐 아침에 봤던 것처럼 변동성 지수 보시다시피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고, 지수가 2% 올랐는데 변동성 지수 4% 올랐다. 변동성 지수가 오랫동안 하나, 둘, 셋, 넷 지금 사중바닥형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한국 변동성 지수는 19 넘어가면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 한착하는 거죠, 그죠? 이번에 여기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19 정도가 박스권 상단이고 여기 16점 얼마가 박스권 하단이고요, 그죠? 근데 이번에 보시면 박스권이란 게 뭡니까?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위에 찍어야 되는데, 이번에 위에 찍고 아래 찍어야 되는데 아래 못 찍고 중간에서 반등하고 있네요, 그죠? 그렇다면 이번에 조만간 이 19라는 박스권 상단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박스권 상단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하여튼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반등했습니다. 전저점 자리 반등할 만한 자리 반등했고, 아마 뭐 나스닥도 반등하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하네요, 그죠? 나스닥도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오늘 그 금요일 안 죽었으니까 반등하겠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들 세계 증시가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일단 반등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기다려 보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일단 그죠? 말씀드렸고요. 뭐 삼성전자고 뭐고 당연히 뭐 다 올랐으니까 코스피가 올랐겠죠, 그죠? 뭐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형주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좀 다소 좀 오버슈팅하는 삘이 있으니 이 친구들 이 비중 축소 고려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직 하락 추세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락 추세 극복하면 이제 뭐 모르겠는데 아직 하락 추세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미국 증시 아무래도 일단 상승 시도하겠죠, 그죠? 3,900 돌파 한착했으니까 일단 위쪽으로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죠?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겠죠, 오늘은요. 나스닥도 위기 극복했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또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애플이 130달러, 뭐 125에서 130달러 박스권인데 넘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뭐 다른 거 할 말은 없고, 그죠? 지금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거라고요. 나스닥도 여기 보시면은 다중바닥형 찍고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반등이 자연스러운 그런 자리라고요, 그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중요한 지지선이잖아요, 그죠? 지지선이니까 반등도 할 수 있다. 반등했다가 그러나 뭐 위쪽에 있는 이런 라인들 못 넘으면 또 죽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다중바닥형 뭐 이런 거를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물론 아래쪽으로 계속 더 유리합니다. 지금 현재 뭐 삼중바닥형 만드는 모습이긴 하나, 삼중바닥형 이렇게만 진짜 삼중바닥형 만들고 싶으면 이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을 거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이고, 대형주들이 좀 너무 약하다라는 게 그죠? 지금 현재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실적 발표가 이제 1월 말에 있어서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게 좀 문제긴 하지만은, 하여튼간 뭐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약하다, 그죠?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맨날 보는 그런 것들, 그죠? 달러 인덱스가 죽나 안 죽나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오늘 밤은 이제 죽어줘야 되겠죠, 그죠? 달러 인덱스요. 달러 인덱스 전저점 자리 여기입니다. 지금 딱 103.5 이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105를 넘어가면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고, 이 103.5 지금 이 자리가 붕괴되면 이제 박스권 하단인데, 붕괴되면 이제 또 아래로 와르캉캉 하는 건데요.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붕괴되지는 않았죠, 그죠? 오늘 밤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103.5 붕괴되면서 레벨 다운 되나? 진짜 이런 것들 여부 좀 살펴보시면 되겠죠. 맨날 이야기하던 그거예요. 지금 뭐 딱히 뭐 달리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달러 인덱스 잘 보시고요. 뭐 나스닥이 나스닥의 전저점 자리 지지력 지키는지 잘 보시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 있죠. 애플이 뭐 하는지 잘 봅시다. 빅스가 하반 경직성 보이면서 버티는지 봅시다. 맨날 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 똑같습니다. 오늘 밤도 공통이고요. 뭐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그죠? 이 채권 투자하실 분들 잘 고려해 보시라는 이야기 좀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 경제지표 발표도 특별한 거 없고요.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